그런 방법이라고 하죠. 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등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산하는 사람이 지금 길을 가다가 산에서 길을 잊어버렸어요. 조금 뭐 한두 시간 뒤에 밤이 온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길에 갈림길이 나왔는데 어디로 내가 가야 할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도가 있다면 당연히 지도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도에 산길 뭐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지도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거기 안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설악산에서 길을 잊어버렸다.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한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마 나침판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나침판이 있다면 나침판을 가지고 내가 지금 2시간 내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가장 확률적으로 산 밑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나침반이 있다면 동해 쪽으로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서쪽으로 가려면 서울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방향이 대강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설악산이라는 게 이렇게 남북으로 뻗어 있으니까, 대강 어느 방향으로 내가 간다는 방향을 잡을 수 있죠. 결국, 연구개발자들이 어떤 기술적인 문제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아까 앞에서 나왔던 선박 전복 문제라든지, 진공청소기와 같은 문제를 가졌을 때,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연구자가 느끼는 상황이 결국 등산하는 사람이 길을 잊어버렸을 때 느끼는 상황하고 비슷하다. 그럼 등산하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뭐였습니까? 내가 어느 방향을 택한 것이냐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정보가 가장 중요했듯이 어떤 연구개발자에게도 문제를 해결해 들어갈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어떠한 방법론도, 어떠한 창의적 방법론도 어떤 문제를 근본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의 해결 방향을 알려주는 방법론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현재. 그런데 투리즈는 있어요. 바로 그런 게 있어요. 그 투리즈 안에는 바로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모순과 이상 해결책, IFR이라고 하는데 Ideal Final Result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모순과 이상 해결책을 생각해내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창의적으로, 그것도 어떤 문제의 해결 방향을 가지고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문제 해결 방향이 잡히고 나면 이제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열심히 하면 이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모순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순을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모순이 어떤 상황인지, 모순이 뭔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자전거가 이렇게 발전돼 나가는 자전거의 발전적 단계를 나타낸 겁니다. 한 17세기, 18세기 되면 이런 자전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다니죠. 그냥 끌고 다니는 정도였어요. 근데 이 자전거를 이제 사람들이 끌고 다니다 보니까, 자전거에 한번 타보자. 이래 탄 거예요. 타가지고 자전거를 이제 이렇게 몰고 다녀요. 몰고 다니다 보니까, 재밌어요. 점점 사람들은 이제 더 빨리 가는 자전거를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점점 빨리 가는 자전거를 만들기 위해서 자전거의 바퀴의 직경을 키웠습니다. 바퀴의 직경을 키우니까 좀 더 빨리 갈 수 있죠. 그럼 직경을 키워서 가는데 시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또 뭘 원하느냐? 더 빨리 가는 자전거를 또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퀴의 직경을 여기 한번 보세요. 바퀴의 직경을 더 키우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사람 다리가, 그죠? 발바닥이 페달에 이 자전거를 회전 운동을 시켜주는 페달에 사람 다리가 닿질 않는 거죠. 발바닥이 닿질 않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우리는 모순 상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어때요? 자전거 바퀴의 직경은 커야 돼요. 빨리 가는 자전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지만은 사람이 자전거를 이렇게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커서는 안 돼요. 그럼 바퀴의 직경은 커야 되고 작아야 된다는 전형적인 모순관계가 딱 발생되죠. 그죠? 우리 앞에서 진공은 돼야 하고 진공은 돼서는 안 된다. 고진공이어야 되고 고진공이 아니어야 된다는 진공청소기와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문제, 즉 자전거의 바퀴의 직경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면서 어떻게 자전거는 빨리 갈 수 있다면 세상에 제일 좋은 해결책이잖아요. 자, 그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그 해결책을 실제 찾았죠. 그 해결책을 언제 찾았냐면 바로 체인이 등장한 거예요. 이 자전거 회사에서 체인을 발명한 게 아니고 다른 산업에 쓰이고 있는 체인을 가져와서 이게 그런 거죠.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어때요? 체인의 경우는 체인의 앞쪽에 있는 체인의 체인 풀리가 있고 뒤에 풀리가 있는데 이걸 체인 스프라켓이라고 부르는데 체인 스프라켓이 앞에 있는 체인 스프라켓의 직경은 크고 뒤에 게 작으면 내가 앞에 있는 체인의 스프라켓을 돌리면 연결된 스프라켓을 돌리면 뒤에 게 가죠. 그죠? 그리고 자전거에 사람이 앉는 안장의 위치도 두 바퀴의 가운데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부터는
자전거의 바퀴와 자전거의 속도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의 자전거라는 거는 겨우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매니아들이 몇 명 사용할 정도지만은 이 당시 자전거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죠. 새로운 물류 시스템으로서 자전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자, 다시 말해서 자전거의 발달사에서 보면 바로 모순이라는 게 등장했다. 그 모순은 기존의 자전거에 대한 시스템, 자전거라는 기계가 가지고 있는 구조와 그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시장, 즉 사람의 요구가 두 개가 충돌한 거예요. 그죠? 충돌해서 거기서 모순이 발생된 거죠. 더 빨리 가는 걸 원하는데 시스템적으로는 빨리 갈 수 없으니까 거기서 모순이 발생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걸 해결하고 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물류 시스템에 해당하는 자전거라는 새로운 시대가 등장했다. 그리고 이 자전거가 굉장히 중요한 이송수단이었죠. 물건도 이동하고 사람도 이동했죠. 그러다가 이제 엔진이 나온 거죠. 그죠? 엔진이 나왔고, 그 전에 이제 전기기관이 나오면서 기차가 된 거죠. 그죠? 엔진이 이제 디젤 엔진이나 가솔린 엔진이 나오면서 오늘날의 이제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자전거는 더 모순이 없느냐? 이것도 있죠. 이 자전거를 점점 더 빨리 가는 자전거를 또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전거에 뭘 붙여요, 사람들이요? 뭐 체인을 여러 가지 다단 체인을 붙인다든지 또 뭐요? 엔진을 갖다 붙이잖아요. 그 엔진을 붙으니까 이제부터는 자전거가 아니고 이름이 뭐예요? 오토바이로 이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오토바이라는 게 등장. 이 오토바이는 또 다른 어떤 모순이 또 있겠죠. 그죠? 결국은 기존의 자전거가 오토바이가 나오는 상황에서 좀 더 빨리 가는 걸 원하게 되고 기존의 자전거는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발로 저어가는 이 정도 가지고 안 되니까 결국 엔진이 도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기존의 자전거 시장보다는 오토바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져버린 거죠.